예비 창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27일에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접수 마감하겠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렇게 공고가 떴어요. 지금까지 2026년도에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달라진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감히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고 좁아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정 규모가 작년에는 일반 과제 같은 경우는 660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11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금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최대 1억 원, 그리고 평균 5천만 원 그렇게 공고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마찬가지로 그 최대 1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평균 5천만 원이라는 그 비용에 대한 평균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4천만 원일 것이다 라고 공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600명 정도를 일반 분야에서 뽑았고 그리고 100여 명 정도를 특화 분야에서 뽑았는데 올해는 반대로 일반 분야에서는 110명밖에 안 뽑고 특화 분야에서 190명을 뽑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볼까요? 2025년도의 공고문과 2026년도의 공고문을 비교해 보시죠. 자, 왼쪽은 작년도 2025년도의 공고문입니다. 작년 2025년도는 전체 780명 내외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뽑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1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10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늘 1000명 정도 뽑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중기부의 예산의 변동 때문에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솔직히 그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R&D 예산 같은 게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80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 780명 중에서 일반 분야가 660명이었고 특화 분야가 120명이었습니다. 이 특화 분야라는 거는 뭐 여성 창업, 그리고 소셜 벤처, 그리고 이제 사내 벤처, 사내 창을 이제 특화 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총 300명을 뽑는다라고 했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문제는 일반 분야는 110명밖에 뽑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특화 분야,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소셜벤처, 그리고 사내벤처 같은 경우가 190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이렇게 작년에는 780명을 뽑았는데 올해에는 300명밖에 뽑지 않는 이런 엄청난 변화, 뽑는 선정자 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엄청나게 줄었죠. 도대체 이렇게 줄어든 예산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1억 원, 그리고 평균 5천만 원,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뽑아서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겠다? 뽑은 다음에 일단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3, 4개월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1억 중에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을 줄 건지, 5천만 원을 줄 건지, 4천만 원을 줄 건지, 아니면 컷하고 그냥 2천만 원으로 퉁칠 건지를 3, 4개월 절반 정도 진행시켜 보고 결정하겠다. 한마디로 예산을 좀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절반 정도 남긴 다음에 그 예산을 쫙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마저도 작년에 780개를 뽑았는데 올해 300개만 뽑는다면 예산은 남겠죠. 예산이 어디로 가냐면 2026년도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대국민 서바이벌 모두의 창업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됩니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처음에 1단계에 씨앗이라고 해서 5,000명을 뽑습니다. 그 씨앗 5,000명 중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가지고 또 1,000명을 뽑고요. 그 1,000명 중에서 본선으로 300명이 진출하고 그리고 최종 결선에 100명이 진출해서 우승자 한 명에게는 10억 원을 준다라는 거고요.
결선에 진출한 100명에게는 1억 원을 준다라는 게 바로 이 모두의 창업 오디션의 구성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서류 심사 부담이 좀 낮아지죠. 대신에 그냥 일단 왕창 접수 받는 겁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5천 명을 선발한다는 건 그냥 다 내라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다 내면 통과시켜서 앞에 세워주겠다. 앞에 세워주면 그때부터 이제 지역 예선, 본선 진출, 최종 결선, 최종 우승자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데 이게 이 오디션이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500팀, 700팀, 800팀, 1000팀 뽑겠다. 그렇게 하면은 화끈하고 확실하잖아요. 500팀 안에 들면 되겠다. 1000팀 안에 들면 되겠다. 확실한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한테는 돈을 많이 주는데 거기까지 고생 해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모두의 창업이라는 오디션은 말 잘하고 쇼맨십 강한 소수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예비 창업가들이 무대 위에서 말로 심사위원을 한마디로 홀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준비가 가능한,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의 창업 같은 경우도 예창피하고 비슷하게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한다고 아예 기사가 나왔어요. 초창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창업이란 프로그램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쇼맨십 그리고 무대, 말빨 이거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완벽한 문서로 서류로 준비할 수 있는 1억 예비 창업 패키지를 노려야죠. 모두의 창업은 맨 처음에는 통과하면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받으려고 한 달, 두 달을 고생해가지고 예선 통과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지역 예선만 통과하고 탈락해버리면 200만 원 받고 끝이에요. 그 돈 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고 2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차비죠, 차비. 반면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3월 24일 날 제출을 하면 4월 중에는 서류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4월 말이면 발표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이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사업비는 5월 말이면 집행이 됩니다. 6월부터는 내 사업에 그 돈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두의 창업은 1월 달에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됐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3월에 공고를 하고 4월부터 접수를 하겠다. 2분기에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분기란 게 뭐예요? 4, 5, 6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지역 예선 그리고 본선 예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제 생각에는 3분기에 최종 결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의 서류 제출로 1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방법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합격 데이터를 학습한 AI 사업계획서의 혁명.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GPT 29,000원 결제하고 쓰는 그런 일반 챗 GPT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전용 GPT-S는 심사위원회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그리고 정부의 수많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 데이터를 학습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매해마다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선정시켜 온 16년간의 실적, 저의 성과들. 그러니까 제가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서류, 그리고 발표평가,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심사위원 평가 의견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학습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GPT-S예요. GPT-S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GPT와 뭐가 다르냐면 GPT는 내가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GPT-S는 뭐냐면 허주일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허주일의 계정에서 학습시키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띄워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다듬은 걸 등록을 해놓고 링크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롬프트, 방법론 수십 번, 수백 번 다듬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알맹이만 사용하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잘 작성을 해야지 선정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계획서 자동 작성해주는 GPTS를 이제부터 공개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재단의 소상공인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까지 모든 정부의 지원 사업들은 PSST 방식이에요. Problem, Solution, Scale, Team인데요. 이게 뭐, PSST가 뭐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P, Problem, 문제제기인데요. 뭐냐면, 야, 시장이나 고객은 뭐가 문제이길, 어떤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길래 네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인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화하겠다. 그냥 problem, solution.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사업화해가지고 키울 것인가가 스케일업, 성장 전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 기업 구성은 그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쪽에서 PSST 중에 P와 S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PSST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200건이 넘게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를 컨설팅,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 전에 선정이 됐던 다른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가지고 쓰는 경우는 글쎄요 200건 중에 50건 이내입니다. 그만큼 각각의 사업계획서는 각자의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선정됐던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GPT에다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제가 한 달 걸려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지금 보시는 PSST 사업계획서 자동 작성 GPT였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GPT였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적으세요. 많이 적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피 상태에 딱 맞는 기능성 샴푸를 하는데 소용량 앰플하고 베이스용의 형태로 해가지고 집까지 전기 배송해주는 맞춤형 헤어케어 구독 서비스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걸 창업하게 됐느냐. 창업 계기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공방 형태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산패가 되고 그리고 시시각각 개인별 두피는 조금씩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거를 왕창 사다 놓고 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짧게 짧게 정기 구독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접었던 사업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의 결핍.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게 프로블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탈모나 두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2, 3주 단위로 해서 금방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금방 효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민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든 아니면 둔감해져가지고 아예 효능이 뚝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차별적 무기에 관한 질문이네요. 다른 데는 없고 우리만 있다. 다른 곳은 못해도 우리만 한다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완제품 샴푸를 배송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 용액에다가 소용량 앰프 캡슐을 각자 개별 배송을 해가지고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산패라든지 내성 문제 없고 수시로 변하는 두피 상태에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신선한 샴푸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GPT에서 알아듣는 거죠.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모델이다. 라고 즉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방식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아예 AI나 테크 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어서 일단 두피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한 다음에 AI 딥러닝 프로세서로 한 30종류의 성분하고의 매칭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제 일단 30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본인도 몰라요. 근데 이제 대충 30종 정도는 돼야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30종으로 일단 말만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이제 정부 돈 받는다면 정부 돈 1억이 꽂히게 된다면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허 냈고 그리고 천연 한방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능별로 적정성 검사를 마쳤다. 만약에 돈만 준다면 모바일 앱 개발하고 시제품 양산 그리고 정기 부대 모델을 아예 시장에 정착시키겠다까지. 아,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인식 아시죠? 이제 예창패, 조창패 같은 건 PSST. 첫 번째는 P, problem, 문제인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개발 동기. 개발 동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부적 요인과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작성해야 돼. 내부적 요인은 나 개인이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은 시대적으로, 산업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이게 필요한 이유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적 요인에서는 내가 해봤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망했는데 다시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 시장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죠.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의 니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 지금 급박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나중에 뽑아도 되거든. 왜 지금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필요성 및 시급성. 첫 번째는 기존의 해결 방식의 맹점을 분석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기회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인식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네요. 네를 쳐보겠습니다. 넘어가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실현 가능성에서 이제 실현 가능성은 뭐냐면 앞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사업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 제기, 프라블럼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서 지적됐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가 기술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 아이템의 개요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인과관계가 구조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했던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또 앞서 얘기했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기술 스택과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한 거. 두 번째는 모듈형 앰플 제조와 공급 구조에 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확보와 고도화 전략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고객 대응 및 검증 방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품 개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 UX 전략, 그리고 MVP, 최소 기능 모델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즉, 내가 어떻게 제품화하겠다. 어떻게 시스템화하겠다라는 해결 방안, 솔루션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네, 라고 쳐주면 이제 진행을 하겠죠. 성장 전략을 알았었습니다. 성장 전략은 일단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사업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탐, 쌈, 썸으로 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선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단계별로 포피 기반으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통, 판로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을 해서 국내 확장은 어떻게 하겠다, 글로벌 진출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3. 성장 전략, 스케일업 부분에 맨 뒤쪽에 있는 사업비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라고 쳐볼게요. 사업비에서 자, 청창사냐, 예창패냐, 초창패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딱 26년도 지침을 반영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가 됐는데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다듬어 가지고 2천만 원. 그러니까 1차 지급하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정되면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3,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걸 보고 절반은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최대 1억 원을 주겠다라는 게 올해 예창패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일단 2천만 원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창업 패키지 1단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지식재산권, 마케팅비, 클라우드 서버비 해서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까지 GPTS가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고 나서 3, 4개월 만에 무엇을 해내겠다라는 거에 대한 목표까지도 잡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4. 팀, 기업 구성을 작성하는데 이거 GPT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인원 구성을 알아야 제가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대표님의 전공, 경력, 그리고 앞으로 팀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표가 컴공 그리고 IT 개발자로 근무했고 샴푸도 해봤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라는 걸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PSST의 마지막 부분 T에 관한 부분, 팀 구성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 구성 부분은 앞쪽은 대표자에 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뒤쪽은 팀에 참여하게 될 팀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줘요. 그래서 앞부분은 대표자에 관한 내용을 올려줬고요. 뒷부분은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추가 충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ESG 이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이라는 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 구글 검색기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한다. 고통스러운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검색하고 써봐야 저런 GPTS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이 3일 컷한 사업계획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한 달 걸리던 작업을 단 사흘 만에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방금 보신 GPTS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보셨지만 심사위원들은 수백 장의 서류를 하루 이틀 동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으려면 직관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식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 챗 GPT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게 될 200억 전용 GPTS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 챗 GPT는 범용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지만 제 200억 전용 GPTS는 200억 선정된 합격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어요. 단 1시간으로 AI가 작성하는 무결점 PSST 초안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AI한테 100%다 맡기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AI가 쓰고 난 흔적을 남기거든요. 여러분들은 AI가 쓴 흔적을 지우고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교차 검증 그리고 디테일한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